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폭락이 또 오던 말던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 담은 주식 딱 한 개입니다. 최근에 좀 밀린 기업들 중에서 외국인이 열심히 사모으고 있는 또는 앞으로 사모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이니까요. 어떤 종목인지 기업인지 꼭 영상 끝까지 보시고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장문으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보면서 너무 정성스레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더 노력해서 좋은 영상 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우주항공, AI 소프트웨어,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들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AI 액션 플랜이라고 해서 트럼프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3일에 AI 액션 플랜, 정확히 말하면 AI에 대한 좀 적극적인 플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명령 3건을 발표하고 서명을 했고요. 정부 조달에서 편향된 AI를 배제를 하고, 그러니까 편향됐다라는 게 뭐 우리가 흔히 의식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좀 생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왼쪽 부분은 빼고 또는 오른쪽 부분은 빼고 한쪽으로만 좀 의견들이 모여져 있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중국이라든가 뭐 이런 AI 내용들은 좀 빼자. 객관적으로 가야지.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등 AI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 신속 허가,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많이 만들어라. 그 다음에 AI 기술의 수출 촉진, 미국 AI 기술 많이 써라. 뭐 이런 거죠. 자국 AI 기술 전 스택의 수출을 장려하고 자국 오픈소스 AI 프로젝트를 통해 자국 AI를 글로벌 표준으로 만들자 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AI가 성장할 수 있는 뭐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어때? 이거를 한 게 뭐 AI 액션 플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번 일을 통해 동맹국의 미국 AI 기술 전 스택의 수출을 장려하고 적대국은 차단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AI의 메인을 미국이 먹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잘 보이면 열어주고 안 보이면 니들 알아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AI 액션 플랜 관련해가지고 좀 자세하게 열어봤습니다. AI 액션 플랜에 과연 행정명령에 무슨 내용이 있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뭘까? 그러니까 딱 보면은 AI를 키우겠다라는 건 압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만 알고는 투자를 여기 할까 저기 할까를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I 액션 플랜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 AI 액션 플랜에서 우리가 뭘 관심을 가져야 될까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AI 액션 플랜에서 관심 가져야 될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원문 내용이에요. 정말로 AI 액션 플랜을 열어보면은 뭐 이런 내용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고급 AI 컴퓨팅은 AI 시대에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짧게 정리를 한 겁니다. 지금 이들이 뭘 원하고 싶은지 또는 뭘 얘기하고 싶은지. 경제적 역동성과 새로운 군사적 역량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AI 컴퓨팅이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 경쟁자들이 이 자원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은 지정학적 경쟁과 국가 안보 모두의 문제로 수출 통제 집행의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죠. 이게 뭔 소리냐면 AI 컴퓨팅을 키우고 AI를 성장시키는 건 당연히 맞지. 이거는 틀린 게 아니다. 근데 이 AI 컴퓨팅을 가지고 우리만 성장할 게 아니라 사실 외국인들도 또는 적대국도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적대국이 다른 경쟁자가 들어오는 것조차도 통제를 해야 되고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AI 액션 플랜에서 꽤나 나오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통제하고 규제하자. 우리의 기술력이 빠져나가는 걸 막자. 우리의 기술력이 들어갔으면 규제하자, 통제하자.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AI 컴퓨팅을 막아버리자는 거죠. 다른 데서 우리 거를 못 쓰게. 그렇구나. 그 다음에 좀 더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요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들이고 이 내용이 뭔지 보면은
고급 AI 컴퓨팅에 새로운 또는 기존 위치 확인 기능을 활용하여 해당 칩이 우려 대상 국가에 있지 않도록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아, 뭔 소리냐? 이 AI 칩이 사실 우회 수출도 많이 나가잖아요. 뭐 베트남 갔다가 중국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는 어디 들어갔다가 중국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사실 중국으로 반도체가 무조건 직선이 아니라 어딘가를 거쳐서 쿠션을 치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칩을 아예 그냥 위치 확인을 하고 GPS를 달아서 칩이 분명히 싱가포르로 갔는데 왜 중국에 있지? 어디 갔는데 왜 중국에 있지? 이것까지도 확인하자는 거예요. 이제는 명확하게 한번 칩이 우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해봐야 되지 않겠어? 이거를 AI 액션 플랜에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되게 성장적이고 긍정적인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칩이 이제는 우회되는 것도 막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써 있습니다. 상무부 주도로 정보 커뮤니티 관계자들과 글로벌 칩 수출 통제 집행에 협력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이 칩이 어디로 갔다가 중국으로 가는지 또 실제 이게 우회를 하지 않는지 이거를 따라다녀야 된다. 실시간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슬슬 그러니까 이번에 H20을 풀어주면서 마치 중국의 반도체 수출을 긍정적으로 좀 하는 방향으로 가는 듯 하지만 AI 액션 플랜을 열어보면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보다 이 저가형 또는 이 능력이 별로 안 되는 반도체는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 실제 고급 컴퓨팅용 또는 AI 가속기 중에서도 좀 고급형은 절대로 중국에 가서는 안 된다라는 의지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GPS 달아서 위치 추적까지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들어온 얘기가 뭐냐면 세 번째입니다. AI 액션 플랜 관심 가져야 내용 세 번째. 이게 원문 내용입니다.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적국들이 우리의 혁신을 국가 안보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반도체 제조 방식을 가지고 다른 적국이 그 우리 기술력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방향이 나오는 게 맞냐라는 거죠. 아니 우리 기술력인데 우리 기술력을 뺏겨서 또는 우리 기술력을 베껴서 얘네가 우리를 공격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똑같죠. 반도체 제조 수출 통제의 허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와 강화된 집행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제조하는데 ASML이라든가 이런 이제 가속기랜다. 뭐 EUV 장비라든가 이런 장비들이 중국으로 못 들어가고 있죠. 그걸 막아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핵심 제조 장비들만 미국으로 못 들어가게 막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3나노, 2나노 이 밑으로 못 내려가게끔 미국이 막아놨죠. 근데 이거에도 분명 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만 막는다고 사실 중국이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게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 라고 하니까 해결 방안을 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해결 방안이죠. 상무부 주도로 반도체 제조 하위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를 개발한다. 뭔 소리냐면 이제는 우리가 주요 장비들만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ASML의 EUV 장비 이런 정말 핵심 장비 이게 없으면 아예 안 된다 싶은 장비들만 중국으로 못 들어가게 막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는 거기에 들어가는 하위 장비 거기에 밑으로 들어가는 그렇게까지 엄청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중국으로 들어가거나 미국 기술력이 들어간 장비가 있다면 이거는 막아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아예 미국 기술력이 들어간 모든 장비들은 그냥 중국으로 못 들어가게 막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핵심 제조 장비만 못 들어가게 막았었는데 이제는 미국 기술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가 주요 제작 장비가 아니더라도 주요 제조 장비가 아니더라도 하위 장비더라도 이거 중국 못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주요 시스템에 대해 수출 통제를 부과하지만 이게 아까 얘기한 그거죠. 주요 시스템의 수출 통제를 부과를 했었어요.
근데 하위 장비까지는 안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근데 이게 허점이라는 거죠. 많은 구성 요소 하위 시스템은 통제하지 않고 있더라. 그러면 이제는 하위까지도 주요 장비에서 하위 장비까지 이건 통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AI 액션 플랜에 나와 있는 거죠. 그 뭐다? 싹 다 미국 기술력이 들어간 대부분의 반도체 장비는 전부 다 중국으로 들어가선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요. 국내 반도체 장비 중에서 미국 기술력이 들어간 기업과 들어가지 않은 기업을 나눠야 되고요. 그럼 미국 기업의 기술력이 들어간 기업들은 다른 데 수출하면 상관없는데 중국에 수출한다? 그럼 타격이 있을 수 있을 또는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미국 기술력 없어. 자체 기술력만으로도 지금 장비를 만들고 있어. 그럼 그 기업은 성장성이라든가 충분히 규제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걸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기술력이 들어가는 반도체 장비 기업과 미국 기업 기술력이 들어가지 않는 어떻게 보면 국산화에 성공한 반도체 장비 기업들을 나눠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AI 액션 플랜에 좀 제가 봤을 때 중요하다 생각한 내용입니다. 미국과 동맹국이 AI 1등이 돼야 하는 건 맞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1등 돼야지. 근데 그 기술력을 적국이 못 쫓아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걸로 걔네가 우리를 찌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미국의 AI 칩을 추적해서 우회 수출을 막는 방법도 준비해야 된다는 언급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상무부가 여러 가지 이용해가지고 칩이 다른 나라로 우회되는 거를 실제 GPS로 추적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 제작 주요 시스템에는 규제가 걸려 있죠. 아까 얘기한 대로 중국으로 못 들어갑니다. 근데 하위 시스템은 아직 없지 않냐. 왜냐면 이게 허점이다. 주요 시스템 안 넣는다고 해서 중국이 못 쫓아오냐? 그렇지 않는다. 그래서 중국이 아예 못 쫓아오게 막으려면 하위 시스템까지도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시스템에 이어 하위 시스템까지 제재를 걸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기술을 활용하는 그리고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장비 기업들은 당연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해서 총정리 한번 할 겁니다. 제가 반도체 장비 중에서 미국 기술력이 들어간 기업 그리고 그 기업들 중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총정리를 한번 할 텐데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떤 반도체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 기업은 어떤 것 때문에 상승이 나올까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일단은 이걸 정리하기 이전에 이거는 추후에 한번 정리를 빠르게 해드릴 거고요. 그 이전에 우리가 지금 어떤 이슈에 어떤 기업을 관심 가져야 되는지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전 개인적으로 SK하이닉스를 지금 관심을 두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관심을 둔다는 건 뭐냐면 매수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관심을 두고 있어야 돼요. 왜 관심만 두냐? 제가 이 두 번째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최근에 골드만삭스가 HBM 산업에서 경쟁이 심해지니까 단가는 떨어지고 점유율도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주가가 갑자기 급락세가 나왔죠. 그래서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걸 보고 뭐 그럴 것 같긴 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았죠. 향후 HBM 수요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시장의 우려를 불식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오르진 않았습니다.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소버린 AI 투자에도 적극적이고 중장기적인 수요 성장 동력도 확보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골드만삭스가 뭐 우려하는 정도의 지금 공급에 늘어나고 우리한테 위험이 오고 그러진 않을 거야. 고부가 제품인 HBM 5세대, HBM3 12단의 판매 확대로 매출과 수익성 모두 개선됐다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그렇구나. 방금 뭐라 했죠? 저는 관심만 두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 관심만 두고 있느냐? 뭐가 명확하게 하나 떠야 돼요. 뭐가 떠야 되냐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바로 SK하이닉스 기회는 여기서 올 것 같습니다.
바로 홍콩 상장지수 펀드 ETF 전문 운용사 SCOP 자산운용이 아시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추가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아니 추가로 출시한다는 게 뭡니까? 추가라는 거는 분명 하나 먼저 추가했다, 하나 먼저 출시했다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삼성전자 레버리지예요. 삼성전자 레버리지를 이미 출시했습니다. 언제 출시했냐라고 한다면 실제로 주가가 대략 상승세가 나오기 이전, 정확히 5월 29일입니다. 5월 29일 요 날부터 시작을 해서 삼성전자 레버리지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무리 반도체 디램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도 거의 박스권에 갇혀있던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 레버리지 ETF가 출시되자마자 홍콩에서 최초로, 그러니까 레버리지라는 게 뭐예요? 2배 추종이에요. 삼성전자 주가가 10% 오르면 20%가 상승하는 게 레버리지 상품이에요. 근데 그게 홍콩에 상장됐고 그 이후에 외국인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오게 됐죠. 단기간에. 아시겠지만 이게 장기로 들어올 수는 없어요. 투기 어떻게 보면 매수세이기 때문에 장기로는 못 들어오지만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근데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추가로 출시를 한다더라. 삼성전자 이후에 현재 국내 시가총액 2위 상장 기업인 SK하이닉스를 유력 후보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얘네가 SK하이닉스 곱하기 2배수 ETF를 출시할지 안 할지는 당장 몰라요. 근데 지금 이걸 준비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홍콩 증시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가 입성을 하면 국내 증시에도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입니다. 당연하죠. 상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투기 매수세가 여기로 몰릴 가능성이 있겠죠. 홍콩에서. 그럼 이 매수세는 뭐예요? 외국인 매수세예요. 그러면 SK하이닉스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빠르면 이번 분기, 그러니까 3분기에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9월 전에 출시되거나 늦어도 한 10월쯤은 출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를 여러분들은 관심만 두고 계시다가 지켜만 보시다가 만약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가 홍콩에서 출시가 됐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SK하이닉스의 외국인 수급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 상승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노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지켜만 보시다가 SK하이닉스 ETF 이 출시가 되면 그때 관심을 가지면 아마 상승이 단기간에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 기술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국내 반도체 장비 기업, 그 기업 중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 정리를 한번 할 겁니다.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릴 거니까 저희 유튜브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SK하이닉스는 저희가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레버리지 ETF 나오게 되면은 그때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많아요. 우리가 꼭 눈앞에 있는 어떤 기업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게 아니라 정말 다른 분야, 다른 이슈, 아까 얘기한 지배구조라든가 아니면 유상증자라든가 모든 부분에 기회가 있거든요. 제가 전부 다 가져올 테니까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총정리한 자료집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린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고요. 개인정보 쓸 데도 없고 받아서 쓸 데도 없고 적을 데도 없어요. 그냥 무료입니다. 이메일은 적어야 되는데 개인 식별용이에요. 그래서 아무거나 적으시면 되고요.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총정리,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저희가 100% 무료로 전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의 본전이잖아요.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저희가 7월 25일, 24일, 23일, 22, 21일 추천주 무료로 매일 나눠드리고요. 저희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 전에 매일매일 정리를 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 장마감하고 매일매일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무료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전부 다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정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